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혼돈의 과거 역사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2024년쯤 되어 오니까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탄생하고 15년, 이더리움 탄생하고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차츰 조금씩 정리가 되고 물론 여전히 변화의 여지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힘듭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좀 정리가 되는 양상이 좀 보이고 세월이 닦아준 이런 기반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2016년 더 다오 핵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신기술이다 해서 이더리움을 어디론가로 내가 믿고 보냈는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를 어떤 해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해서 300여만 개가 그냥 탈취돼 버리고 없어지고 갖고 있던 이더리움 가격이 몇 시간 만에 막 반토막 나고 1년 내내 하락하는 그런 총체적 난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존버 또는 비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호들, 비들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홀드랑 빌드를 누군가가 이걸 처음 쓰면서 홀드 비트코인 하는 거를 여기다 오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밈이 됐는데 존버하면서 버티고 그 프로토콜을 또 같이 개발하고 이러한 혼란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던 커뮤니티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그러한 누군가가 그런 역사를 견디고 계속해서 프로토콜을 개발했기에 지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마시죠. 당시에는 마치 사라질 것 같던 기술들이 모든 것들을 시행착오로 전부 견디고 이겨내고 어느 순간 우리의 눈앞에 한 발짝 더 성큼 다가와 있는 현재를요. 네, 아무튼 더 다오 핵이 있고 나서 또 한 1년이 지나서 시대를 풍미한 한 번의 파도가 또 오게 됩니다. 대표 주자 3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1세대는요. 여기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3개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ICO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트론, 에이다 그리고 이오스입니다. 모두 다 이더리움보다 우리는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기능이 향상된 블록체인이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합니다. 즉 이더리움보다 암호학적으로 더 안전하고 또 빠르다고들 광고했죠. 우리는 이들을 1세대 이더리움 킬러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모두 ICO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이더리움을 받고 또 그에 상응하는 트론, 에이다, 이오스 코인을 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금했습니다. 트래블룰 규제 전인 거 보이시죠? 2019년에 트래블룰이 있었잖아요. 그 규제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수천 개의 중앙화 거래소들이 난립했었거든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그 가치가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막 수백 배까지도 올랐던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렸던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이들은 확장성이라는 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테마로 가져왔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2가지 비교 가능한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TPS입니다. 그리고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먼저 TPS부터 보여드릴게요. 직역하면 초당 거래수입니다. Transaction per second의 준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위에서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내역들이 있었는데 블록체인이 과연 초당 몇 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지 블록체인의 거래 처리 속도와도 관련이 있겠죠. 이더리움은 15건에서 30건 정도의 거래만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여전히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커뮤니티 내의 문제의식이 있었고 뒤를 이었던 트론, 에이다, 이오스의 경우에는 적게는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도 그 거래 처리 속도를 올렸습니다. 2번째 용어로는 송금 수수료입니다. 이 단원 이더리움 때 아마 가스비 메커니즘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가스비가 사실은 송금을 위해 필요한 송금 수수료의 하나의 종류로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부르기 시작한 방식임을 또 아실 거고요.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가스비가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궁금하시면 이 단원에서 한번 반복 청취하고 오셔서 여기서 다시 만나시는 걸로 하시죠. 어찌됐든지 이런 가스비라는 것이 이제 생각해보면은 단순하게 이더리움에서 그럼 얼마가 드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송금 수수료로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단순하게 토큰을 전송하는 전송 수수료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2024년 2월 19일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때를 기준으로 1.7불 약 2,000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체인 내에서 1,000원을 옮기든 2,000원을 옮기든 뭐 3만 원을 옮기든 다 상관없이 코인을 그냥 보내는 데 있어서 한 번 보내는데 2,000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말이죠.
누가 쓰겠습니까? 특히나 부자 국가가 아닌 제3세계 국가에서는 하나에 2,000원 든다고 하는데 바로바로 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 확실히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스비를 줄여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고, 그 메타를 타고 ICO를 한 요 이더리움 킬러 프로토콜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송금 수수료를 저렴히 한다는 것을 제1의 기치로 내세웠고, 각자의 프로토콜들마다 독특하게 가지고 가는 하나의 비전들이 또 있었죠. 네, 이러한 메타를 타고 ICO를 한 요 이더리움 킬러 프로토콜들은 ICO 가격에 비했을 때 참 그야말로 폭등 중에 폭등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한 몸에 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처음 ICO 가격이 약 0.0019불인데요. 2018년 초로 보이네요. 이때 보시면 1월 7일인데 그때 0.1737달러래요. 한 100배 정도 올랐던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에이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0.02불에서 지금 2018년 1월 4일 비슷한 시기죠? 1.094달러로 한 50배 정도 올랐네요. 에이다는 이더리움 초기 파운더 중 한 사람이었었던 찰스 호킨슨이라는 분이 나와서 보안 알고리즘적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또 빠른 블록체인이다 라면서 큰 기대를 받았죠. 이오스는 어떻습니까? 이오스는 때도 2018년 4월 30일 초반인데요. 약 20배 정도 올랐네요. 이 시기에 블록체인 모두 각각의 비전들이 또 있었겠죠. 그 비전들에 대중이 열광하고 커뮤니티원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만 하더라도 페더프의 트래블룰 규제가 시행되기 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규제 전에 신기술의 비전과 모호한 규제 상태, 그리고 선을 넘나드는 투기 시스템, 그 모호한 규제 속에서 난립했던 여러 가지 라이센스 없는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무분별한 조치들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인과 집단들이 이뤄내는 상호작용,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광적인 상승, 그리고 뒤따르는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해보시면요, 지금에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개인 지갑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들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요, 이런 개인 지갑을 이용한 원활한 프로토콜에 있어서의 접근성 또는 그런 프로토콜이 제대로 개발된 적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황무지였죠. 2018년 19년은 그저 ICO 후 실제 사용과 관련한 논의나 고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야말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되는 것이 먼저였고, 이때 많이들 비판했던 것이 그래서 과연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뭐냐, 너네 유틸리티가 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에는 부족했던 기술, 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폭발적인 상승 뒤에 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하락을 이끌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블록체인 무용론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해서 거버넌스상 상호 간의 신뢰 부족이나 이런 갈등 등이 또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정말 혼돈을 계속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